관계.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외로우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지실 것 같습니다. 말로 꺼내기도 전에 그 단어 하나가 가슴 어딘가를 툭 건드리는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댓글을 읽었어요. 기쁜 댓글도 감사하다는 댓글도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외롭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바쁘고 남편은 말이 없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삶이 담겨 있는지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게을러서 외로운 게 아니다. 사람을 싫어해서 외로운 게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관계를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외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로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이분도 여러분처럼 관계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셨던 분이에요.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하면 어렵고 딱딱한 유교 철학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봤던 어딘가 근엄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성인의 이미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공자는 정말 인간적인 분이었어요. 평생 사람을 그리워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사람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도 흘렸던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공자에게는 아주 각별히 사랑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안현이라는 친구였어요. 안현은 가난했습니다. 누추한 골목에 살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초라한 삶이었지만 공자의 눈에 안현은 달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배움을 향한 열정이 꺼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공자는 안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현은 나를 돕는 자가 아니다. 내 말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요. 스승의 말에 무조건 동의하는 제자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현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32살의 나이에. 공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제자들이 보다 못해 스승님, 너무 슬퍼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슬퍼하는 것이냐? 이 사람을 위해 슬퍼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2500년 전 공자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으로 무너졌습니다. 동양 철학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 불리는 분도 소중한 사람 앞에선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외로움, 그 상실감, 공자도 똑같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공자는 그 슬픔 속에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있을 때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공자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여인.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논어 안연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뜻이에요. 정말 간단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한마디가 모든 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까요? 우리가 왜 자식과 멀어지고 친구와 멀어지고 배우자와 멀어질까요?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마음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 그 언어가 서로 달라서 엇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자식한테 자꾸 전화해서 언제 오냐, 왜 연락이 없냐 하시진 않으셨나요? 속으로는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도 자기 삶이 있거든요. 직장도 있고 아이도 있고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인 날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사랑으로 느껴지기보다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분들은 어떤가요? 부모님이 말은 안 하셔도 나 좀 신경 써줘,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데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그냥 잘 계시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그 마음을 오래 외면하진 않으셨나요? 이 두 가지 모두 공자가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는 것. 부모님은 혼자 외롭게 있는 게 싫은데 자식은 부모님을 혼자 두고 있고, 자식은 간섭받는 게 싫은데 부모님은 간섭처럼 느껴지는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관계가 힘들 때 우리는 보통 상대방 탓을 합니다. 걔가 나쁜 거야, 그 사람이 문제야, 자식이 불효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더 편하기도 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가볍거든요. 그런데 공자는 말했어요. 진정한 지혜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봤는가?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오랫동안 상처를 받아온 관계일수록 내가 왜 먼저야? 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한다는 것은 내가 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더 용기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공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먼저 다가가는 것, 먼저 이해하려 하는 것, 먼저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쌓여서 결국 사람을 내 곁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의 외로움 자체를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으셨으면 해요. 외롭다는 건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을 원한다는 증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나 요즘 외로워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관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그 한마디에 나도 그랬어라며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있거든요. 공자는 72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제자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분도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외로웠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을 못한 사람에게 먼저 문자 한 통 보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밥 한번 먹자.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길게 쓰실 필요도 없어요. 잘 써야 한다는 부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이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만 전달해도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외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상대방의 외로움도 함께. 오늘 1부에서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무거워하시는 감정,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공자도 평생 후회했던 사람이거든요. 완벽해 보이는 그분도 돌아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를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